안녕하세요. 오늘은 컵라면 작가님의 무림서부라는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소설이고 제가 꽤 재미있게 읽은 작품들은 썸네일에 적어놨습니다. 이 소설은 조금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무림이 황제의 군사에게 패하고 천년이 흐른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옛 무공들이 점차 실전형으로 바뀌어가는데 재밌는 점은 어느 정도 고수들은 싸울 때 칼질 한번 싸움으로 승부를 봅니다. 마치 일본 사무라이 무사들이 대치하여 결투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황궁에서 나오는 무공이 최고로 치며 출세하는 길은 무공을 배워 치열한 경쟁을 뚫고 황제의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면서 황제에게 숨죽여 살던 옛 무림인들이 이주하거나 황군도 일부 이동하면서 신대륙은 무법천지의 난세로 변하게 됩니다. 주인공 장건도 신대륙으로 이동하면서 그곳에서 여행하며 겪는 모험을 그린 소설입니다. 무료 분량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원이 하나로 통일된 지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역대 황제들의 철권 통치와 막강한 황군의 힘으로 제국은 강력해졌으나 그 과정에서 황제와 황군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은 끊임없는 착취와 억압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갔고 많은 협객과 무인들이 황제에 맞서 일어섰지만 모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땅이 발견되었습니다. 드넓은 초원과 숲, 높은 산과 깊은 계곡, 무심한 황야와 도도한 강이 흐르는 거대한 대지였습니다. 황제는 그곳을 탐험한 자들에게 많은 보물과 새로운 범선을 하사하고 신대륙과 제국 사이에 안정적인 항로를 구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많은 중원인들이 바다를 건너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 장건은 새로운 땅에서 작은 개척 마을의 객잔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전에 자신에게서 도망간 사기꾼 양갱과 마주쳤습니다. 양갱은 도박판에서 속임수를 쓰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장건은 양갱이 도박하던 판돈을 쓸어담고 양갱의 품속에 있는 옷가락지를 강탈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때 양갱과 같이 도박을 하던 진양석이라는 자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장건과 양갱을 위협했습니다. 장건은 진양석과 그의 형 진청석을 포함한 사상파 건달들과 싸움을 벌였고 자신의 무공 실력으로 건달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양갱은 장건의 실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장건과 함께 가고자 했지만 장건은 이를 거부하고 홀로 길을 떠납니다. 장건은 동쪽으로 떠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장건은 말을 타고 여정을 떠나던 중 비명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마차를 습격한 도적들이 있었습니다. 장건은 도적들과 싸움을 벌여 그들을 모두 처치하고 그 과정에서 도적들의 우두머리 감순덕을 포함한 여러 도적들을 죽입니다. 그 후 장건은 마차 안에 숨어있던 부상당한 남자 이윤과 그의 아들 이완을 발견합니다. 이윤은 장건에게 아들을 청산곡이라는 마을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고 그곳에서 이완의 이모를 만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건은 의뢰를 받아들이고 이윤과 이완을 데리고 청산곡으로 향합니다. 여정을 계속하던 중 장건과 이윤 일행은 멀리서 다가오는 무리의 존재를 감지합니다. 이 무리는 이전에 장건이 처치했던 도적들의 동료들이었고 그들의 우두머리 감상청이 동생 감순덕의 복수를 위해 장건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장건은 이윤과 이완을 마을로 먼저 보내고 자신을 뒤쫓아오는 도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준비합니다. 도적들의 새로운 우두머리인 감상청은 장건을 발견하고 그를 향해 접근합니다. 장건은 도적 30명과의 싸움에서 압도적인 무공 실력을 발휘하여 여러 도적들을 차례대로 처치합니다. 도적들의 우두머리인 감상청은 마공을 익힌 것을 드러내며 광기에 휩싸여 공격해옵니다. 넓은 황야에서 도적들이 모두 죽고 장건과 감상청이 대치합니다. 감상청은 자세를 낮추고 왼발은 앞으로 길게 오른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검을 든 오른손으로 찌르기 자세를 합니다. 장건은 몸을 옆으로 돌리고 고개만 정면을 바라보며 왼쪽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잡고 발도의 자세를 취합니다. 감상청이 광기에 고함을 내지르고 두 사람이 서로를 스쳐 지납니다. 장건의 왼뺨에 가로로 길쭉한 상처가 나있고 감상청은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전투가 끝난 후 무림맹의 순찰대 적세인과 산호가 도착하여 감상청의 시체에서 마공 비급을 찾아내 불태웁니다. 장건은 이들과 간단히 대화를 나눈 후 현상금을 받고 자리를 떠납니다. 장건은 도적들과의 전투를 마친 후 이윤과 이완 부자가 머무는 마을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다음날 아침 장건은 이윤과 이완을 데리고 청산곡으로 떠납니다. 장건과 이윤 부자는 청산곡에 도착하여 이윤의 처제 선현호를 만납니다. 선현호는 장건에게 감사의 표시로 은전을 건넵니다. 장건은 선현호와 이완의 안내를 받아 대장간에서 새 칼을 사고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소년 이완은 장건을 존경하며 무림인이 되겠다는 꿈을 품게 됩니다. 어느 날 장건은 객잔에서 도박에 연이어 패배하며 좌절하고 분노를 느낍니다. 며칠 전 벌어들인 의뢰금을 모두 탕진하고 객잔 주인과 대화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객잔에 3명의 무리가 들어와 객잔에서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주여랑이라는 여인을 둘러쌉니다. 주여랑은 제시 가문과 얽힌 사건에 연루된 상태였고 이를 해결하려는 제시 가문이 무사들과 싸우게 됩니다. 주여랑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3명의 무사를 모두 처치합니다. 장건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주여랑에게 흥미를 느낍니다. 장건이 마을을 벗어나 이동하는데 객잔에서 보았던 주여랑과 제시 가문이 무사 재훈성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주여랑을 보고 장건은 재훈성과의 대면에서 뛰어난 무공 실력을 보여줍니다. 재훈성은 장건의 무공을 보고 감탄하며 싸움을 피하고 떠납니다. 제시 가문에게 쫓기는 주여랑은 장건에게 감산성까지 호위해달라고 말하며 황군 무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합니다. 장건은 주여랑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녀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장건과 주여랑은 도망치며 제시 가문이 무사들과 다시 마주칩니다.
재훈성은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 장건과 주열왕을 공격하지만 장건은 그들과의 싸움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승리합니다. 주열왕은 장건의 행동에 놀라며 그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장건은 귀찮은 원한을 피하기 위해 그들을 살려보냅니다. 장건과 주열왕은 어두운 상기를 횃불에 의지해 나아가다가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주열왕은 우편국에서 전서구를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말을 달려 마을을 벗어나며 주열왕이 알고 있는 은신처로 향합니다. 밤이 되어 동굴에서 야영을 하며 주열왕은 장건에게 자신이 그를 이용하고 있었음을 털어놓고 미안함을 전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장건은 주열왕이 자신의 말 조조를 데리고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장건은 그녀를 쫓아 경공을 이용해 추적하며 주열왕의 말발굽 자국을 따라갑니다. 장건은 주열왕을 추적하다가 영가의 무사들과 함께 있는 주열왕을 발견합니다. 주열왕은 자신이 영가의 공작에 가담한 사실을 털어놓고 장건을 속였음을 고백합니다. 장건은 영가의 무사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이기지만 부상을 입습니다. 주열왕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장건에게 마무리를 부탁하며 그의 손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재훈성과 제시 가문이 무사들이 나타나 장건에게 가문끼리의 전쟁을 설명하고 장건을 영입하려 합니다. 장건은 이를 거절하고 부상 입은 몸을 이끌며 떠납니다. 재훈성은 주열왕이 남긴 비파 속에서 제시 가문이 비밀 문서를 발견하고 장건의 결단력과 인격에 감탄하며 그를 떠나보냅니다. 슬픈 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는 강가에 쓰러져 있는 무사를 발견합니다. 무사를 지키고 있는 말에게 적의가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무사를 데리고 자신의 마을로 향합니다. 장건은 신대륙의 원주민 마을에서 치료를 받고 눈을 뜹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인공 장건이 용병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의뢰를 해결해가며 무공실력을 높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고 점점 더 큰 사건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그 과정이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나와서 작가의 필력이 수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장건은 현대에서 살다가 이곳에서 환생을 하였는데 완결까지 읽어보니 이 설정은 안 넣었어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옛 구대문파의 무공을 되살린다는 연결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 말고는 특별하게 환생이라는 소재가 필요한 연결점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몰입감을 방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엽소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주인공이 성장하는 모습 때문인데 이 소설도 장건이 신대륙을 돌아다니면서 기형과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라서 제 취향인 작품입니다. 황제가 있는 중원에서부터 저 멀리 로마까지 더 넓게 세계관이 커지면서 장편소설로 나왔어도 꽤 재미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소설의 소감을 말하자면 어렸을 적 TV에서 보았던 황야의 서부에서 권총만 없을 뿐이지 칼 한 자루로 여행하는 주인공을 보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